안녕하세요, 지지입니다. 벌써 2025년도 다 끝나가네요. 그래서 저도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2025 연말 결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볍게는 올해의 뷰티 라이프템, 올해의 취향, 조금 진지하게는 올해의 루틴, 그리고 올해의 생각과 가치관 변화라는 주제까지 다뤄보고자 합니다. 가장 처음으로 올해의 뷰티 라이프템의 첫 주자로는 올해의 기초템,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주구장창 들으셨을 메디큐브 제로 모공 패드. 오늘 마침 아침 세안을 끝으로 또 완통을 했습니다. 또 리필이 있어서 채워 넣어야 하는데 딱 세수하자마자 저는 바로 건조해져서 기초 단계를 하기 가장 처음에 세미 팩처럼 올려놓는 걸로 시작을 하고요. 확실히 이 팩을 썼을 때와 다른 패드를 썼을 때 모공의 쫀쫀한 차이가 느껴져서 계속 정착하고 쓰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20년도 초부터 썼던 사람 입장으로서 여전히 효과적으로는 매우 만족하는 아이템입니다. 제가 지혜님은 진짜 모공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인데 저의 모공 관리에 굉장한 일조를 한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올해 좀 새로이 알게 된 제품은 토리든 마스크팩입니다. 이게 진짜 세럼이 엄청 많아요. 제 얼굴에 올리고서도 뚝뚝 떨어질 만큼 세럼이 정말 많아서 얼굴뿐 아니라 제 팔, 목도 좀 고루고루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열심히 채워준 기초를 더 쫀쫀하게 만드는 아이템이 바로 메디큐브 부스터 프로입니다. 이전에 부스터 힐러라는 아이템을 썼었는데 보상 판매로 재구매한 거거든요. 속광 모드, 주름 개선 모드, 탄력 모드, 모공 모드 이렇게 4가지 모드가 있고 사실상 저는 부스터 모드 를 가장 많이 쓰긴 하는데 요즘 남편도 건조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요거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고서 바로 그런 효과가 느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동안 안 하다가 어느 날 이걸 하고 다음날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팀분이 오늘 유독 광이 반짝반짝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이게 보여지는 효과도 있긴 있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가격대가 좀 있긴 하지만 집에서 셀프 케어하는 아이템으로 추천입니다. 올해 색조템은 명실상부 저에게는 겨울 쿨톤에 가장 어울리는 맥 루비우고요. 사실 저는 색조 메이크업을 많이 하진 않기 때문에 다른 색조템은 거의 없습니다. 바디템은 작년에 생일 선물로 받았던 블리 1803의 레자댕 프랑스 컬렉션 레 비지널 크로세이드 스칸디나비 에 토마트 드 페루 바디로션입니다. 약간 토마토와 바질 향이 같이 나는 느낌이거든요. 되게 유니크한 향이 나고 근데 좀 느끼하지 않고 저는 이제 이걸 바디로션으로도 쓰지만 나가기 전 핸드크림처럼 쓰는 것 같아요. 향수는 필로시코스 2019년도부터 오래오래 쓴 저의 향이고요. 저 왠지 모르겠는데 향수 모으는 걸 좋아해서 여러 향의 여러 브랜드의 여러 디자인의 향수들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 잘 뿌리진 않아요. 또 진한 향에 조금 예민해서 잘못 뿌렸다가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장 그로부터 자유로웠던 것이 필로시코스입니다. 좀 웃기지만 올해의 시술 이제 이 나이대가 되면 피부과와 피부 시술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많이들 받으세요. 저는 잘 모르고 있었다가 제 친구가 항상 조그맣고 예쁜 얼굴형을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너 왜 이렇게 얼굴 더 작아졌어?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동그랗고 예뻐?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추천해준 곳이 이미석 피부과의 윤곽 보톡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3회권을 끊고 지금 2회까지 받아봤는데 여기에 마취크림을 다 바르고 보톡스를 조금 굉장히 많이 놔요. 이렇게 해서 얼굴 불균형도 좀 잡아주고 리프팅도 좀 시켜주고 막 두피 이런 데도 놓으세요. 머리 근육 때문에 머리가 아프지 않냐면서. 근데 받고서 그 효과가 바로 체감할 수 있게끔 나타나진 않는데 저는 이제 영상을 찍잖아요. 근데 한 지난 8월쯤 찍었던 영상들이 저 얼굴형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고생하고 해서 살이 빠졌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지났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시점이 딱 시술을 받고 가장 예쁠 시기 3개월이 지난 시기더라고요. 지금 벌써 다시 좀 처진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이 길어졌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 울퉁불퉁한 얼굴형을 또 다잡고 싶을 때 끊어놨던 자녀 1회를 쓰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의 이너 뷰티템으로는 그동안 많이 소개드렸던 오니스트의 오렌지 콜라겐 안색을 밝혀주는 트리플 샤인. 이 제가 사랑하는 오니스트 브랜드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오니스트 케라그로우라는 제품이에요. 콜라겐과 트리플 샤인은 좀 피부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이너 뷰티 아이템이었으면 케라그로우는 케라틴을 직접적으로 생성해줄 수 있는 먹는 케라틴입니다. 오렌지, 포도 맛을 이은 이건 이제 망고 맛입니다. 근데 처음 먹었을 때 조금 비린 맛이 나긴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얼려 먹으니까 비린 맛도 안 나고 식감도 더 탱글탱글해서 좋고 훨씬 맛있었어요. 저는 디저트 겸용으로 아이스크림을 줄이고자 오니스트 3종 세트를 콜드 디저트처럼 먹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숱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정말 많이 빠지거든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정수리에 숱도 조금씩 적어지는 게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케라그로를 꾸준히 먹어보고 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올해의 가전 이거 얼마 전에 회사 복지 포인트가 남아서 복지몰에서 샀거든요. 이렇게 생긴 가습기입니다. 정말 대형 가습기죠. 배출 호스가 3가지 종류가 있고 정말 분수처럼 내려요. 그래서 이 가습기를 바꾸고 그 다음날에 제가 안방에서 거실 딱 나왔는데 그날은 되게 마치 밀림처럼 공간이 뿌연 거예요. 그럴 정도로 가습량이 굉장히 많고 그때는 제가 조절을 안 했던 거였는데 AI 기능이 있어서 그 목표 습도를 맞춰놓고 현재 습도에 따라서 가습을 멈췄다가 진행했다가 멈췄다가 진행했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습도를 굉장히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올해의 취향! 스포츠로 시작을 해보면 올해 제가 운동이나 스포츠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즐겨보는 스포츠가 생겼거든요. 바로 F1입니다. 남편이 입문시켜줬는데 남편은 저와 만났을 때부터 F1을 좋아했고 사실 그냥 모터스포츠를 보는 것만으로는 흥미가 없었는데 작년 말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보고 좀 팬이 된 것 같아요. 이 등장인물들의 서사와 팀 간의 다이나믹스와 그리고 그 다큐가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거든요. 그 스토리들을 보고 나면 더 응원하는 선수가 생기고 그 다큐를 보고서 올해 시즌 시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 선수를 응원했는데 올해 챔피언십까지 달성해서 내가 응원할 선수를 정말 잘 골랐다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6월에 마침 또 F1 더 무비가 나왔는데 그때 시점이 제가 좀 은둔하고 있는 휴직 기간이었는데 남편과 그 은둔 기간을 깨고 처음으로 본 영화였어요. 저희가 되게 기다리고 있었던 영화이기도 하고 근데 좋아하는 선수들이 실제 등장하고 팀 이름이 실제 등장하고 물론 영화적 요소가 있지만 나름 고증을 재밌게 해서 보여준 영화였던 것 같아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올해의 음악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르세라핌의 Come Over였습니다. 이게 제가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십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굉장히 깊은 곡이라서 작년 4분기부터 사실 이 곡을 접했고 릴리즈 이후에도 굉장히 중독성 있게 계속 들었던 곡이에요. 지금 유튜브 리캡에서도 가장 많이 들었던 곡으로 꼽히는 곡입니다. 그 당시 프로젝트가 회사에서도 처음 시도해보는 도전이라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관심도가 높게 의미 있게 보고 있었고 저에게도 의미가 깊어서 제가 담당한 프로젝트 중에 대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좋은 기회로 저희 회사에서의 파트너사 대상 행사에서도 그 케이스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의미가 있는 곡인 것 같아요. 곡 진짜 좋아서 안 들어보신 분들 꼭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또 생각나는 곡은 코르티스의 고고요. 그리고 이건 작년 곡인데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처음 뮤직비디오랑 함께 이 곡이 처음 나왔을 때 퇴근하는 버스에서 이렇게 처음 뮤직비디오를 보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가사를 곱씹어 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마냥 행복했던 과거, 아련했던 추억, 그 시절의 나, 그 시절의 우리 이런 것들이 다 떠올라서 지금의 저도 너무 좋지만 과거를 회상하다 보면 울컥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스비 노래를 워낙 좋아해서 굉장히 팬이 되어서 올해에 새로 발매하신 셔댓까지 연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올해 책! 첫 번째로 소개드릴 책은 삼체입니다.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삼체라는 드라마 시리즈가 나왔어요. 이걸 저희가 남편이랑 뉴욕 여행 갔다가 호텔에서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근현대와 현대와 미래까지 그 시공간이 굉장히 펼쳐져 있고 외계인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이질적이긴 하지만 우리 은하계 바깥의 생명체와의 어떤 갈등을 다룬 시리즈였거든요.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배경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걸 풀어내는 시나리오도 너무 참신해서 엄청 몰입해서 봤었어요. 지금 시즌2를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이거는 원작을 읽어봐야 한다고 하더라 하고는 3부작을 갖고 왔는데 이 두께 보이시나요? 1부가 가장 얇고 그 다음 2부, 그 다음 3부예요. 그 시즌1에서 제가 본 장면은 고작 이 1부에 담긴 수준이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그 세계관이 훨씬 더 방대하고 도대체 작가님은 이 상상력을 가지고 이러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작품을 낼 수 있지?가 너무 경이로울 정도로 굉장히 깊이가 있는 책이고 오바마 대통령도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작품 스케일이 워낙 커서 산체를 읽을 때만큼은 백악관의 일상사가 사소하게 느껴졌다. 근데 진짜 그래요. 이 방대한 우주를 다루고 있어서 너무 미세해 보이는?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두꺼워서 진도가 잘 안 나가가지고 진짜 리터럴리 올해 내내 읽은 책입니다. 올해의 책. 또 다른 책은 선물 받은 건데요. 이거는 올해의 책이기보다는 내년에 저의 다짐을 담은 책이기도 해요. 바로 5년 후 나에게 Q&A 책입니다. 보시면 1월 1일부터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1월 1일.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1월 2일.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현재 읽고 있는 글이나 책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의 날짜에 하나의 질문이 있고 이거를 5년간 적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 5년 뒤에 이걸 완성했을 때 정말 하나의 저의 백과사전 같은 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 되게 다양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정말 S가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고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만이 제 생각이 풍부해질 수 있을 거라고도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채우면서 저도 나는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고민을 더 해보고 풍부한 고민과 사고를 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 생일날의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내린 선택들에 만족하는가? 이런 어려운 질문도 있고 바로 옆에는 새로 사귄 친구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기도 합니다. 너무 다 어렵기만 하진 않고 그리고 가벼운 질문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몰랐는데 나 혼자 산다에서 설리나 님이 사용해서 되게 화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품의 가장 이제 원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10주년을 기념해서 세트로 필사 노트가 1+1으로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좀 의미 있는 글귀가 적혀 있고 이거를 필사하는 연말 선물용으로도 좋은 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1월 1일부터 시작해볼게요. 기대해주세요. 올해의 컨텐츠! 일단 저는 미디어 중독자이기 때문에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저의 페이보릿을 꼽으라면 채널 15야. 진짜 다 보고 있고요. 저 나양석 PD님의 너무 팬이라 구독이들 중 한 명입니다. 제작진들 데리고 하는 거, 최근 쇼핑 컨텐츠, 소통의 씬 이런 거 다 보고 콩콩팡팡 그리고 최근에 넷플릭스 케냐간 새끼까지 아주 재밌게 보고 있고요. 문명특급 위대한 제스비 작년에 그 너와의 모든 지금을 준비할 때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원래 셔댓을 준비하는 과정이 제가 막 휴직하고 있는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우울감이 있을 때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제스비의 셔댓 준비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다 지금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굉장히 도전적인 모습을 가져가는 분들 있잖아요. 또 역량도 굉장히 있고 그래서 좋은 자극을 받고 보면서 깔깔 웃기도 하고 동기부여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도 유독 즐겼던 컨텐츠들은 냉장고를 부탁해, 한승연애 그리고 지금 막 나오고 있는 흑백요리사 2까지 굉장히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저의 컨텐츠 중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컨텐츠를 꼽으려면 개인적으로는
아빠의 마지막 출근. 저의 가족이 잘 지내는 모습을, 그리고 아빠의 정년퇴임 모습을 굉장히 의미있고 사랑스럽게 담아낸 것 같아서 이걸 또 많은 분들이 또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아직 2개밖에 안 올라오긴 했지만 직장인 고민은 핑계구라는 핑계구를 오마주한 컨셉으로 저와 다른 직장인 친구들이 수다를 떨면서 생각을 나누는 콘텐츠를 시작했는데 이게 조회수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친구들과 이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더라고요.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를 곱씹어보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나이를 먹을수록 외부 자극은 줄어들고 제 생각에 대한 고집은 더 세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니까 좀 더 환기가 되는 것 같았어요.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도 단순히 브이로그 편집도 너무 재밌지만 아, 우리 이런 대화를 했구나 라고 되짚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꾸준히 해보려고 해요. 세 번째 주제는 올해의 루틴입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한 루틴이 무엇이냐고 생각했을 때 차 마시는 습관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지금도 앞에 두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전에 브이로그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아침에 한약을 먹는 게 있어서 한약을 먹고서 끓인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끓인 물을 그냥 맹물로 마시려니 너무 맛이 없으니까 차를 끓여 먹던 게 처음에는 뜨거우니까 불면서 좀 릴렉스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뜨끈한 물이 쑥 내려가는 것도 좋고 향도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예쁜 잔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담아 먹는데 재미가 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한참 몸이 안 좋을 때 회사에서 위경련이 와서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는데 그때 커피가 안 좋다고 해서 한동안 차를 마셨었어요. 지금 또 다시 커피를 스멀스멀 마시고 있는데 좀 차 마시는 습관을 더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좀 저널링을 해보려고 좀 깨작이었었어요. 오늘 어떤 임팩트 있는 순간이 있을 때 그걸 잘 기록하고 저도 에피소드처럼 가지고 있으려고 꽤나 열심히 썼었거든요. 근데 제가 뭘 하나 하면 그냥 대충 하는 법이 없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쓰다 보니까 글씨를 제가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손목이 아작나서 그 이후로부터 손목 도수 치료를 계속 받고 있어가지고 이제 저널링은 좀 관뒀습니다. 좀 간략히 기록하는 습관을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시작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또 새로 접한 것이 있다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도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몸에 성하지 않은 곳이 많아가지고 허리를 받았다가 고관절도 받았다가 손목도 받았다가 그러고 있거든요. 이제 연초 거의 2분기까지 고관절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아예 안 돌아가는 경험을 했거든요. 앞바다리가 안 되어버리는? 근데 도수치료를 받고 바로 가동 범위가 늘어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전에 다른 곳에서 경험한 도수치료는 비싸기만 하고 뭔가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변화는 없었는데 이게 선생님을 굉장히 많이 탐다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픈 곳이 있을 때 약을 막 먹기보다는 도수치료를 받으러 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생각과 가치관 변화인데요. 올해 가장 많이 했던 생각. 그 첫 번째는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 나를 지켜주는 건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가족이다. 가족이 흔들렸을 때 저의 모든 집안과 인생과 모든 생각과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낀 것 같고 부모님께 잘하자. 저는 평소에도 상대적으로 엄마한테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해드리고 사랑을 잔뜩 표현하고 스스로 효녀였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태준 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엄청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저만큼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나중에 굉장히 후회가 클 것 같아서 정말 나중이란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진짜 잘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평생 인생에서 가장 슬플 거라고 생각했던 일을 생각보다 빨리 경험하고 나니까 아직도 실감이 안 나지만 그럼에도 나름 잘 회복해 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상에 빨리 회복하면서. 근데 제가 이만큼의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었던 데에는 거꾸로 저를 그렇게 키워주신 엄마, 우리 가족, 사랑 가득했던 환경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엄마 아빠와 이별의 순간을 맞이할 걸 생각하면 엄청 돈독할수록 더 슬픔이 클 것이라면 사이가 안 좋은 게 좋은가? 라고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까지 돈독하지 않은 관계라면 어쩔 수 없는 이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좀 그 슬픔과 트라우마가 덜하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 돈독했던 사랑의 힘으로 버텨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족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일을 겪었지만 도리어 그간 내가 살아온 가족과 앞으로의 가족과의 관계로 이겨낸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랑 가득한 가족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더 절실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해리포터도 엄마인 릴리 포터가 했던 고대의 마법이 사랑이었잖아요. 사랑의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낸 해리포터처럼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저의 가장 큰 가치관의 변화라면, 저도 제 인생에서 일이 너무 중요했고 출산 육아와 함께 일을 놓는 여성 직장인 분들을 다소 이해하지 못했고, 여성도 사회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출산 육아도 다 성공적으로 해내는 그런 멋진 워킹맘으로서의 모습을 꿈꾸면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을 롤모델이 될 수 있게 잘 보여드려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엄마가 전업주부로서 저에게 온전히 그녀의 시간과 사랑을 다 쏟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꾸로 나 역시 내 아이에게 그런 환경과 정서를 만들어주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임신, 출산, 육아를 거치면서 어떤 선택들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의 생각은 엄마가 되는 순간 일이라는 욕심이 많이 희석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련의 것들을 겪으면서 평소에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챙겨야 하는 업무, 내 업무에 대한 내 책임감, 회사에서의 인정욕, 이런 큰일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족의 건강 앞에서는 정말 아무짝에도 중요하지 않은 굉장히 사소한 일이구나 라는 순간을 겪어서인지 올해 초에 분명히 나 올해는 이런 것들을 이루고 싶어, 나 이거는 꼭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욕심과 야망들이 좀 많이 희석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나이를 들면서 어쩔 수 없이 겪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그러면서도 웃긴 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감정적으로 힘들고 우울할 때 오히려 출근을 해서 일을 하면서 현실 도피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막 정신없이 거기에 몰입할 때는 이런 다른 것들을 잊으니까. 그래서 일하는 거를 아예 놓을 수는 없겠다는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굉장히 크게 들고 있습니다. 올해 포기한 것을 꼽자면 개인 시간을 많이 포기한 것 같아요. 개인의 생산적인 활동? 이게 절대적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도 맞고, 근데 집에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더 많아지고 우울해지기도 해서 그런 건지 제가 퇴근을 요즘 굉장히 늦게 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다는 핑계로 늦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연초에만 해도 야근 안 하는 법 영상을 올렸었는데 퇴근을 늦게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집에 들어와서 영상 편집이나 제 개인 시간을 보내는 시간도 굉장히 대폭 감소한 것 같고, 제가 평소에는 취미부자로 알려져 있어서 왜 막 주말에 친구들이랑 춤 연습을 하기도 하고 약속도 가고 하루 종일 영상 편집도 하고 유튜브도 그래도 꾸준히 일주일, 2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 루틴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주말에도 에너지 충전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생산적으로 뭘 하기에는 에너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입력시켜주는 그런 미디어 시청을 좋아하게 된 게 아닐까. 올해 저에게 힘이 되었던 말은, 제가 힘들었던 순간에 제 곁에 있어줬던 모든 분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셨던 내용들도 저희 가족 모두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고요. 그냥 더 늦게 왔으면 좋았겠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일을 그냥 조금 더 일찍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이게 저를 더 한 단계 더 어른이 되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게끔 한 시간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올해 2025년
전반적으로 굉장히 힘든 한 해였지만 다사다난한 한 해였지만 개인적으로도 커리어적으로도 제 인생에서 한 스텝 포워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올해의 한 줄 평이라면 애썼고 고생했고 그렇지만 사랑 가득했다가 떠오르네요. 내년에도 또 어떤 일들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지만 가족들의 건강 잘 챙기고 또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넥스트 페이즈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